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방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의 클래식 노트 진행의 클라라입니다. 바람 한 줄기, 낙엽 한 입, 마음이 잔잔해지는 계절입니다. 달력을 보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은 가을의 한 자락을 붙잡고 싶은 오늘입니다. 클라라의 클래식 노트, 오늘은 이 계절과 꼭 닮은 음악가, 조금은 쓸쓸하고 애소의 깊은 음악을 전하는 브람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녀는 책 한 권을 읽는데 엿새가 걸렸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해당 페이지를 잊곤 했으며 음악과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다. 그녀의 집중력은 옷감의 견본이나 늘 부재 중인 한 남자에게 향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아를 잃어버렸다. 자기 자신의 흔적을 잃어버렸고 결코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녀는 열린 창 앞에서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잠시 서 있었다. 그러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그 짧은 질문이 그녀에게는 갑자기 거대한 망각 덩어리를, 다시 말해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것,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 글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중에 한 내용인데요. 39세의 아름답고 우아한 폴은 오랫동안 연인인 로제와 만나왔습니다. 폴은 로제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사랑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되었는데요. 바람둥이인 로제는 폴을 사랑한다면서도 다른 여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폴은 그것을 모르는 척하죠. 그러던 어느 날 핸섬하고 젊은 변호사 시몽이 폴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죠. 시몽의 열렬한 구애에 점차 자리를 내어주는 폴. 이들의 사랑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보고 브람스가 제목에 등장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모두 읽고 나서는 브람스라는 작곡가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고요. 어쩌면 음악가 브람스와 이 책이 닮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음악가 브람스는 자신의 음악을 지지해 주었던 슈만 부부를 만났고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클라라 슈만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주며 우정을 이어나갑니다.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슈만의 곁에 머무르는 브람스를 보고 어쩌면 이 소설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이 떠올려지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몽은 서서히 폴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폴에게 푸른 쪽지라며 편지를 보내는 시몽은 낭만적인 청년으로 그려지죠. 그 쪽지에는 연주회가 있다면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죠. 책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몽은 열성적이고 즐거워하고 그녀를 배려할 채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녀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그녀의 사소한 욕구 하나하나를 채워줄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시몽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 자신보다도 미리 알아채곤 했는데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배려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소설에서도 언급한 브람스, 이제 브람스 음악가의 생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183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1897년 빈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지휘자였고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피아노 소품, 가곡 등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슈베르트와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고전주의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낭만주의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서 균형과 감정이 공존하는 음악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의 음악은 격정보다는 아주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보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특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자주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완성되지 않은 작품은 스스로 파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애정했던 클라라 슈만과의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대표작을 살펴보면 교향곡 1번에서 4번까지,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 바이올린 협주곡, 헝가리 무곡, 그리고 여러 소나타들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곡은 브람스 6개의 피아노 소품 중 작품 번호 118, 2번의 인터메조입니다. 이 곡은 61살의 브람스가 클라라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브람스의 전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음날 아침 유제니는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우의 곡이 먼저 연주되었고 118번 중에 2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이 음악은 클라라를 위로하기 위해 브람스가 작곡한 곡으로 그녀가 매우 사랑했던 음악입니다. 음악이 멈추자 유제니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어머니 클라라는 글을 쓰는 책상에 앉아 있었으며 얼굴이 발그레하고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브람스는 클라라의 맞은편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브람스는 조용히 유제니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정말 아름답게 연주해 주셨다. 이 일화가 있고 1년 뒤 클라라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년 뒤 브람스도 세상을 떠나죠. 그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애잔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곡은 이번에는 현악 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람스 비올라 소나타 작품 번호 120, 2번의 E플랫 메이저입니다. 고전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낭만주의적 선율을 가진 그는 19세기 혁신적인 음악가 최고로 꼽히는데요. 말년의 체력과 창작의 감퇴를 느껴 작곡을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가 있었죠. 1891년 어느 날 뮬펠트의 클라리넷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소나타를 작곡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비올라로 편곡한 곡으로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개의 비올라 소나타 중 저는 특히 2번의 1악장과 2악장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악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브람스 심포니 3번의 F 메이저 작품 번호 90의 3악장입니다. 교향곡 중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브람스, 그중 3번의 3악장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주 선율은 첼로의 음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어서 반주하는 현악과 목감 파트는 차분하게 배경을 깔아주는데요. 이 3악장에서는 특유의 절제된 감정 표현을 담고 있고 어쩌면 그의 개인적인 고독과 독백을 담았다고도 표현되는데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도 삽입되어 귀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브람스의 수많은 곡 중에 가을과 어울리는 곡들로 3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악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지만 무대에서 직접 만나는 브람스는 또 다른 감동을 줄 겁니다. 11월 5일 서울의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클라우스 메켈레와 로열 콘세르트 헤바우 오케스트라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클라우스 메켈레와 피아니스트 게르스타인의 협연으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의 D단조 작품번호 15번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11월 26일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페닌 콜린스의 연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음악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공연장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흔적과 계절의 소리, 그리고 음악의 위로. 소설 속의 폴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순간, 브람스의 피아노가 가을바람처럼 스며들던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음악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해 줍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저녁 노을이 붉어지는 오후에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과 함께 브람스 음악으로 가을을 천천히 느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브람스가 전하는 위로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클라라의 클래식 노트, 지금까지 클라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